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공약을 내놓게 됩니다. 재선 공약에는 제조업을 살리고 스몰 비즈니스를 늘리며 외교 정책에서는 미군 철군을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비난과 중국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공화당 상원에서 유일한 흑인인 팀 스캇 의원과 대통령의 큰아들이 연설합니다.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는 전형적인 전당대회와는 형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흘 내내 프라임타임에 연설하고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전통과 달리 대통령뿐 아니라 퍼스트 레이디도 연설 장소를 백악관으로 잡았습니다. 부통령 등 주요 인물들도 연방 건물에서 연설합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본격적인 정책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연간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새로운 세금을 부용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 기금은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한 방패막기 역할을 했던 백악관 자문 켈리언 코너웨이가 이달 말 백악관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10대 딸이 엄마는 돈과 유명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라는 트윗을 한 뒤입니다. 역시 공화당인 코네이 자문의 남편은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화당 그룹 링컨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은퇴한 연방 판사인 대통령 누나가 동생인 대통령은 원칙도 없고 거짓말장이며 따라서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비밀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누나는 막내 동생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했는데 대통령의 동생 장례식은 지난 주말 백악관에서 치러졌습니다. 공화당의 57%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17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식품의약국은 바이러스가 완치된 사람에게서 추출한 혈장 치료법을 긴급히 승인해 논란입니다. 복음주의 대학 리버티 유니버시티 총장 부인이 풀보이와 남녀관계를 맺었다고 총장 자신이 시인했습니다. 그 사건이 공개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막아준 뒤에 총장이 예상치 못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장 자신도 지금 지퍼게이트로 해고될 위기입니다. 두 여성의 말싸움을 말리던 흑인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총에 맞아 중태입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세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발생했고 사건 발생지인 위스콘신주 케노사 카운티에는 시위가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은 방위군까지 동원됐지만 쉽게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최근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최근에 3번의 대통령은 전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 바로 전에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는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민주공화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때는 임기 초기에 이뤄놨던 업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임기 초기에 이러한 것을 다졌으니까 2기에 어떠한 일을 하겠다 하고 한 공약에 의해서 당선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4번째 이제 재선되는 대통령이 최근에 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슬리피조
또 무슨 조죠? 아무튼 그 별명을 얘기를 하면서 상대 후보를 라이벌을 공격은 했지만 막상 본인의 재선 공약을 내놓는 데는 좀 미흡했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면은요. 1948년도였었죠. 이제 세 번의 그 대통령 이전에는 해리 트루만, 그리고는 76년도로 와서 제럴드 포드, 그 다음이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80년과 76년. 세 사람 가운데서 어렵게 재선을 치렀어야지만 되는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경우는 뭔가 재선 공약을 잘 내놨다기보다는 상대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된 그런 그 상황이고 해서 재선을 바라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전당대회를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젯밤에 공화당에서 재선 공약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스윙 스테이트나 전반적인 지지도가 조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는 7%포인트, 8%포인트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단단한 지지 기반이 작게는 38%에서 많게는 42%, 어떤 경우는 뭐 43%까지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변치 않는 지지 기반 맥시멈 43%로 잡아도 이 43%만 가지고는 재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투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번 주에 대통령이 온건한 공화당이나 공화당이 아닌 다른 사람 가운데서 나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는 절대로 투표를 줄 수가 없어, 표를 찍을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을 잡아야지 됩니다. 그 잡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내놓는 재선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요, 전부 재선 공약에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미국을 다져놓겠습니다 하는 청사진으로 재선에 당선됐었던 그런 그 기억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이 공화당의 재선 공약을 제가 좀 봤더니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9포인트, 위슈 리스트,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 디테일은 없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난 거의 4년 동안 내내 해왔었던 뭔가 말은 크게 하는데 디테일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 손 치더라도 지금까지는 내놓지 않았던 그 안을 내놨습니다. 헬스케어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방약값 낮추겠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얘기를 했고 모든 의료기구를 만드는 것을 미국에서 하겠다. 이제 이건 주국과도 연관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 같은 그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을 준비를 하겠다. 마스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기 전이나 당선되고 나서도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새롭게 좋게 뭔가를 하겠다.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없애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악시오스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는 jobs,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10개월 동안 1,0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1,000만 개 가운데 10분의 1인 100만 개는 small business, 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고 세금을 줄인다고 했고 또 이코노미 뭔가 그 기회의 존을 넓힌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요. 그런데 설령 앞으로 10개월 동안 1,0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인 2월 달 그 전에 일자리를 채우지를 못합니다. 지금 실업수당 받는 사람이 거의 3천만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에 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미국으로 일자리를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회사에게는 어떠한 크레딧을 주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은 없죠.
역시 그 의료와 관련해서 로봇을 만든다던가 제조를 미국에서 하는 회사에도 뭔가 그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에 아웃소싱을 주는 이 일을 그쪽에 중국에 하청을 주는 그런 회사는 연방과 계약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 요약되고요. 그리고 썩은 물을 빼내겠다, drain the swamp라는 것은 항상 그 지난번에 선거 유세 때부터 들어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으로는 그 의회의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겠다. 지금 뭐 육선하면은 육선하는 의원들은 많잖아요. 그러면 상원에서는 66이 36년을 똑같은 지역구에서 일하는 것이고 또 하원 의원은 12년인데 임기 제한을 하겠다. Defend our police. defund가 아니라 기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찰국의 기금을 늘려서 경찰 숫자도 늘리겠다. 법집행관을. 그리고 경관에 대해서 폭행을 쓰는 그런 그 용의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안티파와 같은 그 폭력을 쓰는 시위대에는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민 이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기 재선 공약입니다. 웰페어와 헬스케어 베네핏을 받는 사람은 이제 충분히 이민자가 완전히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그런 그 서류 미비자를 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이 아닌 이민자 갱 멤버는 추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넌 시리즌 갱 멤버라고 하니까 영주권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는 생츄어리 시티를 끝내버리겠다. 캘리포니아주처럼 경제 분야에 있어서 텍사스, 애리조나도 포함이 되겠죠.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주는 사실은 서류 미비자의 힘이 경제적으로 돌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죠. 또 캘리포니아주처럼 미국에서 가장 큰 농업지대인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래서 아니면은 진보적인 도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처럼 뭔가 그 안전지대를 그 서류 미비자에게 해주는 그런 것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했고 모든 이민자들은 스스로 그 재정 책임을 져라 했습니다.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해서는 달나라에 착륙하고 이제 달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의 포부, 희망 같은 것을 실현하는 것. 이 부분은 미국뿐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5G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했고 또 하나 제가 이해하기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다른 국가들과 파트너를 만들어서 오션들을 대양을 깨끗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그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제재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거기와 반대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나올 수도 있고요. 외교 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입니다.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동맹국에게 모든 그 부담을 동등하게 하고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주한미군에 대한 부담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디펜스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내 홍보하게 될 재선 공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물론 조 바이든 후보도 둘째 날부터 잠깐씩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연설을 할 때라던가 그런 때 그리고 누구와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다던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나아가서 프라임 타임에 날마다 연설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케줄 자체도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후보가 이제 후보로 공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공화당은 롤콜을 오늘 그래서 아마 조금 빨리 하는군요. 민주당은 이틀째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날마다 아무튼 연설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와이프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내일 연설을 하거든요. 백악관에서 연설을 한답니다. 이게 미국의 법이 있어서요. 해치 액트라는 법이 있어서 수십 년 됐는데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이미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야지 되기 때문에 백악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한 뭔가가 좀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서 백악관에서 연설을 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대통령은 와이프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지적이 되는데 대통령이 지난 며칠 동안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왜 안 되는데 편하고 좋잖아.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는 거야. 내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은 이제 경호 비용이 들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아주 좋거든. 백악관에서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의 화상으로 했고 온라인으로 했고 특별한 경우에만 라이브를 했고 공화당은 조금 섞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의 달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해봐서 압니다만 녹음 방송과 생방송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번에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그만하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라이브가 많아야지만 이게 생동감이 있다 해서 라이브를 많이 늘리고요. 그것도 이제 백악관에서 한다는 것인데 이 해치 액트에 이 대통령과 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답니다.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도 역시 그 어떠한 그 뮤지엄에서 포트 그 맥헨리 뮤지엄에서 메릴랜드에 있는 곳에서 수요일에 연설을 하고요. 그 밖에 다른 그 주요 인사들도 라이브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야지 되니까 역시 또 다른 뮤지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그 역대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사람과는 굉장히 다르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밖에 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관련 뉴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오늘의 미국 그 진행되는 동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여러분의 보험으로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32년 외길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17만 명 이상이 숨졌는데 괜찮으세요? 그만큼 그 정도 숨지는 것은요? 아니면 안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치화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화당에 물어보니까 괜찮다네요. 17만 명 정도는 숨져도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통령 누나, 동생 장례식 그리고 지금 우정국장이요. 오늘은 지난 금요일은 상원에서 청문회에 출석을 했고 오늘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 청문회에서 우편투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놀랄만한 답들도 내놨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제 한창 정말 무서운 기세였다 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그 대통령이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의 그 후보로 지명하는 것을 오늘 한 예정이랍니다.
데이 원에 하는 경우가 없고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도 마지막 날 공식 지명을 하고 공식 지명을 받으면 후보가 연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얘기가 맞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날마다 그 나흘 동안 프라임타임 때 연설을 한다는 것을. 그게 이제 날마다 사흘 동안 연설을 해놓고 나흘째에 지명받고 연설하면 김이 빠지는 감이 있겠죠. 지금 제 추측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늘 데이 1에 데이 4가 아니라 데이 1에 공식 지명을 하고 그럼 수락연설도 오늘 하나요? Maybe, may not. 이제 하고 수락연설은 마지막에 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쇼는 계속 돼야지 되니까. 계속 봐야지 되니까 전당대회 나흘이 좀 지겹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에 2시간씩으로 줄여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흘 동안 오늘 수락 연설을 해버리면은 안 볼 테니까 공식적으로는 지명을 하니까 계속 인볼브를 하고 마지막 날 수락 연설을 한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이 식품의약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의 혈장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것을 긴급 승인입니다. 이것도 노멀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승인하는 것을 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할 모양인데 지난 며칠 동안은 FDA를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안 해주고 뭐 이런다 하면서 그러더니 결국은 했는데 의료 전문가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위급할 때 어떤 그 건너가는 그 다리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혈장 치료를 하는 것이 루틴이 돼서는 안 된다. 루틴이라기보다는 스탠다드라는 표준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그 회복된 사람의 혈장으로 치료하는 이것이 완전한 치료법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증명되기까지는 기간도 조금 필요하고요. 많은 임상 실험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 치료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미러클이다.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식품의약국은 또 의료업계에서 야단 맞는 거죠. 대통령이 압박한다고 저렇게 급히 저런 것을 승인을 해버리나 지금 그런 그 일이 오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공화당의 57%는 심지어 17만 명 이상이 숨졌어도 괜찮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BS 방송과 YouGo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영국에 했더니 이게 57%의 공화당은 오케이 뭐 17만 명 정도야 뭐 숨졌어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과는 또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10%만 90%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지. 그것도 초기에 우리가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는 거 대통령이 마스크만 쓰고 다녔어도 좀 덜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무당파 가운데서는 그 33%가 17만 명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67%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공화당은 57%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화당은 73%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잘 돼가고 있잖아. Going well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민주당의 이게 무슨 going well이야 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38%가 going wel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은요. 실제 사망자는 이것보다 적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4%. 그런데 반대로 뭐 민주당은 이것보다 더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CBS 방송과 YouGov가 2226명의 미국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여론조사를 해서요. 오차 범위는 2.4%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됩니다. 17만 6,579명 존스 홉킨스의 집계에 따르면 그렇게 숨졌습니다. 세계에 조금 줄어들었네요. 퍼센테이지가 사망자의 22%.
인구는 지금 뭐 4%에서 5% 정도 되잖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공화당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공화당에서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그 링컨 프로젝트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개의 공화당에서 예, 우리가 공화당이긴 하지만 이미 공화당은 과거의 공화당이 아니고 트럼프 당이고 이번 주에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보면은 트럼프 당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는 이 트럼프 당이 있고 우리는 지금 4년을 민주당에게 주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4년을 더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룹이 링컨 프로젝트라는 거지. 그런데 링컨 프로젝트가 이번에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통령의 자문이면서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를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지금도 그렇지만 자레드 쿠시너는 중요한 것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과 결론을 내리기를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민주당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민주당에서 그럼 그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이 잘못했어 하면서 민주당 주지사를 비난을 할 테니까 우리에게 정치적인 이득이야 해서 처음에 손을 좀 안 썼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악마는 분명히 있어 하면서 자레드 쿠시너를 지금 비난하는 그것 내놨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는 전에 또 현 군 관계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 하면서 뭐 몇십 명이 그 절대로 안 돼. 대통령에 재선돼서는 라는 군 통수권자가 될 수가 없어. 자격이 없어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뭐 전 정치인들 뭐 20명이 조금 넘네요. 가장 유명한 사람 제프 프레이크까지 껴서 제프 프레이크는 대통령을 너무 반대하다가 본인이 재선되지 못할 것을 알고 2017년에 나 안 나갑니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연방상원 의원이었던 제프 프레이크를 포함해서 점점 많은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과 또 다른 거죠.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때 콜린 파웰 공화당 전 합참의장, 국무장관이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뭐 연설까지 했었을 그럴 정도니까요. 이게 바로 과거의 공화당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가 83살에 지난해에 연방 그 판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지난번에 책을 쓴 조카요, 메리와 2018년과 2019년에 15시간 대화를 한 것을 메리가 몰래 녹음을 했답니다. 왜 몰래 녹음을 했는지 아마 책을 쓰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몰래 녹음한 그 대화에서 이 메리가 그 녹음 테이프를 워싱턴 포스트에 줬습니다. 이 대통령의 83살 누나가 그 트럼프는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고 원칙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그 SAT를 대리 시험 보게 해서 그 유펜 부동산 학과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까지 다 돼 있으면서 이 조카인 그 메리에게 트럼프 말은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에서 비서실장, 뭐 대통령의 선거 참모들이 어제 여기저기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불을 끄기에 바빴는데 한마디로 이 누나는 집안 형제들끼리 라이벌이 있는 건 너무 흔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의 비서실장은 뭐 이 사람 정치인이었잖아요. 비서실장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고 나는 한 번도 그 누나를 못 봤는데 이번에 그래서 동생 장례식에 오나 하고 기다렸더니 안 오대. 동생 장례식에도 안 온 사람의 말을 뭘 믿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그 동생이라는 그 로버트 그 트럼프가 뭐 얼마 전에 숨졌고 장례식을 지난 주말에 치렀습니다. 백악관에서요. 민간인이 백악관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로버트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은 내 동생이고 또 나와 친했고 그리고 그는 애국자였다. 그러므로 존 F 케네디가 누워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누워 있었던 이스트룸에서 자신의 동생을 트럼프 재단에서 일했죠. 뭐 카지노 관리 같은 거 하다가 못한다고 대통령과 말 안 하고 지내다가 대통령이 선거에 나가면서 화해를 했었던 그리고 굉장히 아주
미국 전국이 떠들썩하도록 한 그 이혼 사태 때문에 트럼프 재단에서 일할 때 트럼프 재단에서 일하던 여성과 어페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이혼 사태 이후에 이 로버트라는 사람이 대중의 스팟라이트에서 받지 않기를 원했었던 그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이 존 F 케네디가 관이 놓여졌었던 그 이스트룸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금요일에요. 그러니 maybe 연방 판사가 왜 그 동생 막내 동생의 장례식에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나쁜 것인지 동생과 사이가 나빴는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연방 판사까지 지냈는데 이렇게 민간인으로서 그 이스트룸에 관이 놓여진 사람이 있긴 있어요. 과거에 루즈벨트의 그 부부의 자문이었었던 사람 1936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번이 처음인데 연방 판사로서 보기에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됐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뭐 자녀들과 남편에 대해서 아주 그 험담하는 그런 것이 있다. 새로운 또 누가 쓰는 책이에요. 멜라니아 트럼프와 친했던 친구 해서 돈 많이 몰아줬고 그 사람에게 경험이 없는데 그 취임식장 어떤 이벤트를 하도록 했고 하는 사람이 또 책을 낸다고 하는데 뭐 사실 예전 같으면 가십이고 말할 필요도 없고 오늘의 미국에선 전혀 다루지 않을 이런 일들이 요즘 그 많이 다뤄지는 그런 그 미국의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들의 정책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조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좀 전해드리고 캘리포니아 산불은 너무 무력하다고 말씀드릴까요? 저로서는 물론 북가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뭐 속수무책은 아니죠. 하는 최선을 다하는데 불길이 너무 무섭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공화당의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테네요. 원래 처음에는 이 샤롯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고 나서 문 빨리 열지 않는다 해서 잭슨빌로 전당대회장을 옮긴다고 했었고 그러나 잭슨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많이 일어나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샤롯테에 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후보로 지명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연설입니다. Four more years. Four more years. Now, if you want to really drive him crazy, you say 네. 12 more years. 네. 4 more years가 아니라 12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전당대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공화당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각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에서는 후보들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그리고 4 more years를 외친 많은 사람들 거리두기 하지 않고 있고 마스크 쓴 사람 없습니다. And it's not right, and it's not going to be possible to tabulate, in my opinion. It's just my opinion.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and you have to watch. Every one of you have to watch, because bad things happened last time with the spying on our campaign, and that goes to Biden, and that goes to Obama, and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And this time they're trying to do it with the whole.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선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은 캠페인 측에서 굉장히 업빛 무드가 될 것이다. 밝고 활기차고 한 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당대회는 어두운 무드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바이든. 이제 지금부터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나쁜 일이라는 것은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나쁜 뉴스라기보다도 음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And before the plague came in from China, that's where we were going. We were going in a direction like we had never seen. The most successful econom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best unemployment numbers in 그 history. 나쁜 일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우편 투표에 관한 것이고 지금은 그 굉장히 뭐 경제도 좋고 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하고 있는 분위기 자체도 업빛 무드는 아니거든요. 지금
have a diploma. It didn't matter. You were doing well. Everybody was doing well. And we were actually coming together. You know, success brings people together. Maybe better than anything else. Success brings people. So many times they say, we're divided. Well, we were very divided under President Obama. Very divided. People have no idea how divided. They didn't talk.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미국은 굉장히 분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바이든과 상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오바마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by the way, take a look at what's happening with the markets. Take a look at your 401ks, which you probably do every hour. Take a look at your stocks. We're very close to breaking the record. And NASDAQ, 주식 시장 여러분의 그 401k, 나스닥 이런 것 얼마나 좋으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uring a pandemic, hopefully we'll call it the final phase of a pandemic, you know, Biden the other day said, no, he'd shut it down. He'd listen to some guy say, and he'd shut it down. We just broke a record on jobs, an all-time record. 네, 일자리에 대해서도 지금 올타임 하이 그 레코드를 그 기록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그 전당대회의 시작 같은 그 분위기는 지금 그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는 그에 비해서 또 바이든 후보도 뭔가 그 얘기를 해야지 되니까 요즘 이번 주말 내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해서 4만 달러 미만을 버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 이제 직원도 50명 미만이고 맘앤팝의 경우는 새로운 세금은 없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를 리오프닝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굉장히 도와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찰은 디펀드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도 이 경찰의 기금을 줄이기를 바이든 후보가 원한다고 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경찰 기금은 늘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식 문제에 대해서 ABC 방송에 아주 그 유명한 앵커가 물어봤어요. 요즘 제일 그 시청률이 높잖아요. 월드 뉴스 투나잇 예전에 그 피터 제닝스가 했었던 데이비드 뮤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지 능력 여기에 대해서는 봐라. 카멜라 해리스와 같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봐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거 보면은 그 인지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토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얘기를 했었던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지금 우정 국장이 그 하원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편 투표에 대해서 그것을 제때에 그 우편 투표를 관할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추가 기금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분리를 하는 그 기계가 없어진 그런 수거해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불붙이기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불은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크게 일어나서 큰 산불 가운데 두 군데가 이제 특히 그 산타크루즈 마운틴 바로 그 옆쪽에 또 그 뭐 와이너리들 있고 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까지 뭐 130에이커 이상 탔는데 마른 번개가 갑자기 그 오지를 않는가 사망자까지 생겼어요. 이제 결국은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 재해 지역으로 선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요청을 받아들였거든요.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한 14,000명 소방관이 불과 싸우고 있고 소방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위군도 투입됐고요. 군인도 투입됐고요. 산불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이게 기후변화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 이후에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 사태를 어떻게 같이 마무리를 해나가야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위스콘신주의 케노샤 카운티에서 어제 현지 시간으로 5시쯤에 두 여성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한 흑인 남성이 이제 중간에서 말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그 케이스에 대한 신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이런 때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관이 왔는데 이 남성이 본인의 SUV로 가고 있었고 SUV 문을 열 때 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20초쯤 사람들이 이제 그 비디오로 찍었는데 휴대폰으로
그 총소리가 나고 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리가 났는데 차 안에 총에 맞은 남자의 아들 3명이 있었다고 하죠. 다 봤답니다. 지금 중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은 나중에 봐야지 자세한 것이 나오지만 이러한 일이 무장을 하지 않은 그 흑인을 경관이 쏘는 것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시위가 있고요. 그 카운티는 비상사태 선포가 됐습니다. 비상사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대학교 리버티 유니버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리 파웰 주니어가 지금 뭐 지퍼게이트 열고 사진 찍고 올리고 한 그 일 때문에 휴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8년 전에 그 플로리다주의 폴 보이와 그 당시에 21살이었다고 하죠. 어페어가 있었던 것 사실이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마이클 코엔이라는 대통령의 픽서 변호사가 그 일을 막아줬다는 겁니다. 막아주고 그리고 몇 주일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이 제리 파웰이 계속 강하게 지지를 해왔다는 건데 이 제리 파웰 주니어 총장은 바로 이 21살이었대요. 그 와이프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뭐 이름까지 다 나왔는데 이름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협박을 했다. 돈 내놓으라고 아주 지겹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것도 전입 가경이에요. 이 청년은 또 나는 그렇게 협박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제리 파웰 총장이 지어낸 얘기다라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루머와 너무 추잡한 스캔들로 얽혀 있으니까 우리 복음주의 리버티 대학의 총장 부부와 연관해서 총장 자리를 우리 해고해야지 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해서 제리 파웰 총장은 아니고 프랭클린 그레암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연설하는 것으로 스케줄 잡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켈리언 코네이 대통령의 대한 진실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그 자문이 그만두는 이유는 딸 때문이라고 하고 남편도 당분간 와이프와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죠. 트윗 그만둔다고 하고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선이지라고 얘기를 하더군요.